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엿새 만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핵심 의혹들에 대해 모호한 대답만 내놓으면서 의구심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 정책관에게서 고발장 등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처음 공식 회견을 했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은 그대로입니다.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당시 손 검사와 연락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다만 김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초안과 텔레그램에서 받은 고발장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다르죠.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김 의원은 자료를 전달한 상대로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공익제보자 신분일 수 있어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자에 대해 국민의힘 쪽이 아닌 다른 데 들어가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측은 지금 국민의힘 사람이라며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는 건 없는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인물과는 다르단 겁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유승민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정확히 7시간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고발장 등을 괴문서라고 주장을 했고 자신과 무관하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지 말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총선 상황을 거론하며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사주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고발장 등을 괴문서라고 주장했고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들 그런 걸 다 총장한테 보고하고 뭐 결재받고 옵니까? 제보자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윤 전 총장은 국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윤석열 캠프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나와서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렇게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의혹과 파장, 정치부의 최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엿새 만에 의혹 제기된 지 엿새 만에 오늘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네, 쟁점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느냐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인데 일단 이러한 핵심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고 또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어렵다라는 답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맹탕회견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에 송 검사와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죠. 네, 앞서 보도에도 전해드렸지만 김웅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 문자 메시지를 했다라는 점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힘들 테니까 도와드려라 이 정도의 격려 문자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의혹이 되고 있는 그 당시 총선 즈음에 서로 간의 연결선이 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맞지만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 검사에게서 해당 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둔 겁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4월 8일에 텔레그램으로 전달됐던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은 같은 해 8월 야당이 실제로 썼던 고발장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해당 고발장을 송 검사가 썼는지 혹은 다른 검찰 관계자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조금 전 보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후 4시 반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동안은 캠프를 통해서 문서 형식으로 돼 있었던 어떠한 입장문을 계속 내왔는데 네. 오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약 7시간 만에 직접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요약을 하자면 고발 사주는 검사가 하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내 김건희 씨 사건과 또 한동훈 검사의 채널A 사건을 엮어서 고발장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네. 또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또한 결혼 전인 11년 전 사건인데 뭐하러 야당에 건네주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또 손준성 검사가 측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는 거지 사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의혹의 본질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자회견 모두 제보자를 언급을 했는데 동일 인물을 말하는 겁니까? 일단 공익 제보자 신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제보자를 향해서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일단 정치부 기자에게 들었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김웅 의원은 앞서 해당 제보자가 다른 당의 특정 캠프 소속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정치 공작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지목했던 A씨와는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본인은 제보자가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뉴스버스 측은 제보자가 현재 국민의힘에 있고 또 다른 캠프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뉴스버스 측은 다른 사람이라는 주장인 건데 특정 캠프와의 연관성을 놓고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화장 또 남은 의혹을 짚어봤습니다. 정치부의 최수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보자 A씨는 고발장 등을 받은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고 반면에 김웅 의원의 당시 휴대전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보자의 휴대전화의 분석을 할 텐데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고발장 등 이 문제의 자료들이 이 제보자 A씨에게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누구로부터 전달됐는지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월 김웅 의원께서 직접 전달받은 게 맞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네,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는가 또 직접 작성을 했는가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에게 포렌식 분석에 대한 의견을 구했는데요. A씨 휴대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이 고발장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 그리고 페이스북 등을 캡처한 이 사진 파일만 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서 파일에는 이 지문이 있는데 이 사진 파일에는 지문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건데요. 문서 파일은 전달을 해도 이 최초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지문처럼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 파일에는 이 최초 촬영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웅 의원의 당시 휴대전화와 손준성 검사의 당시 휴대전화를 다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 휴대전화가 갖고 있지 않다. 휴대전화를 정기적으로 바꿔왔다고 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 송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송 검사의 휴대전화까지 확보됐는지는 확인되진 않습니다. 네, 텔레그램으로 전달됐다는 실명 판결문, 이게 누가 검색을 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검사들은 이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에 접속해서 이 실명 판결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판결문을 누가 언제 열람했고 또 출력했는지까지 모두 킥스의 기록으로 남는다곤 합니다. 또 이 킥스에서 받은 실명 판결문을 인쇄를 할 경우에는 이 종이 아랫부분에 인쇄한 날짜와 또 출력한 컴퓨터의 일련 번호가 이 워터마크처럼 찍혀서 출력이 된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이 실명 판결문에는 그러한 일련 번호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라서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감찰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나요? 시민단체 20곳이 오늘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도 오늘 조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있어도 공수처가 수사가 가능한지, 또 대검 조사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얘기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가 연루돼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